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507페이지, 요약지 507페이지 지방세 중 목적세입니다. 제1절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교육세요. 예, 과세주체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거기 밑줄이요. 그리고 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되는 부가세라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육세 나왔다. 항상 이 지방교육세는 누이집자식이냐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지방교육세는 족보 누이집자식입니까? 예, 지방세고 또 그 다음에 자, 목적세고, 찌찌, 목적세고, 그 다음에 또 얘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지방교육세.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그랬는데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지방교육세는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이런 거 다 뭘 따라갑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고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여러분 우리가 부가세 그거로 자, 우리가 외울 때 부가세 할 때 그겁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이 20% 부과됩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로서는 다 세율은 자 2%네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20%네요, 세율이 20%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 자, 그래서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요. 신고납부는 세금의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 이렇게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이 4번 가산세를 좀 주의해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해서 지방교육세 부과될 때 사람들이요, 본세인, 독립세인 이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안 했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득세 신고 안 했는데 부가세만,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이미 본세에서 부가세, 신고불송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지방교육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부가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불송실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용어가 바뀌었죠. 납부지연가산세만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농특세도 똑같아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나 똑같아요. 이 부가세들은요, 이 지방교육세라든가 농특세 같은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부가세들은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적용하지 않고요.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돼요.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러면 틀려요. 이런 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08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또 특정 시설분, 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지 쭉 읽어보시고요. 소방분이 좀 중요해요. 재산세 친구, 예, 재산세에 따라다니죠. 그래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 밑토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토지에서 그 밑토지를 지웁니다. 밑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부과돼요. 그래서 거기 토지는 아니에요. 밑토지는 아닙니다.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만 부과됩니다. 밑토지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요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도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요. 건축물과 선박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밑줄이요. 그래서 아까 거기 밑토지 지우라고 그랬죠. 과세상에서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여러분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510페이지 소방분에 대한 것도 세율 그냥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중과세율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중과세율에서 기억번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자, 밑줄이요. 4층 이상 건축물, 4층 이상 건축물. 이런 화재형 건축물은 표준세율 몇 배? 2배, 100분의 200, 2배 세액으로 하고요. 세율로 적용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자, 밑줄이요. 11층 이상 건축물. 얘네들은 대형 화재형 건축물은 자, 더욱더 더 화재가 발생하면 고가의 소방 장비와 많은 소방 인력을 필요로 하니까 더 중과세입니다. 표준세 몇 배요? 3배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자,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밑줄이요.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2배로, 그 다음에 또 11층 이상 건축물은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는 거. 근데 거기 14층 이상 10층 이하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주거용 제외예요. 주거용 건축물은 자, 주거용 고층 아파트 있죠? 주거용은 요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자, 11층 이상 거기다가 또 주거용은 제외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얘네들은 주거용 건축물은 고층 아파트여도요, 20층, 30층 고층 아파트여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거용은 제외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봅니다. 자,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은 신고 납부하죠. 밑줄.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니까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 징수합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지방세 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지방소득세는 어떻든 간에 추가해서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잠깐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봅니다. 지방소득세는요, 목적세는 아니지만 지방소득세, 기타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시군이에요. 도가 아니라 특광시군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얘는요, 여러분, 자, 어떤 세금이냐면 얘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독립세. 부가세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건데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인데요. 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이요, 몇몇 특징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규정을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 나오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몇 특징 빼놓고는, 그 다음에 얘 세율은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개인지방소득세만 말씀드리면 소득세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70%면 얜 7%, 양도소득세가 60%면 얜 6%,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얜 0.5, 자, 0.6%부터 4.5%까지 이렇게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이에요.
소득세가 100만 원, 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얘는 100만 원 이렇게 자동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또 예,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예,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소액징수.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지방소득세 거기서 장당 세액이요. 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해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 징수하지 않으니까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근데 다만 신고납부하는데 예, 특이하게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신고기한이요. 자,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 기한에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그 기한에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더합니다. 자, 여기서 2개월을 더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한번 와서 설명드릴게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 만약에 양도일이 4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예정신고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10일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하니까 자, 언제까지요? 지방소득세는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할 때는 그 신고 기한은 자,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는 거. 요게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개월을 더한다는 거,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이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정리해 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11페이지 제3편 국세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이미 양도세는 미리 첫 판부터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만 보면 다 마지막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종부세는 특징을 보면 종부세 특징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고 또 종가세고요. 또 응능과세합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고요. 이런 것들은 줄을 긋지도 마세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인세라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소유자별 합산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종부세는 자, 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하는데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이 납세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여러분 종부세는 요 세대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 자, 세대별 합산이나 부부 합산하지 않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 명의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 합산한다는 거. 이런 것들. 개인은 하여튼 개인별 합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대장과세. 자, 대장과세 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그 토지대장, 그 다음에 주택 같은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고, 보유과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초과 누진세율만 쓰이는데, 그 옆에다가 비례세율도 씁니다.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의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는요, 올해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는데, 자, 주택분은 이따가 또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택분에 대해서 개인은 주택분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근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라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종부세 올해 여태까지 종부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비례세율도 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현황 부과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과세 기준일 납세은 성립시기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는데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를 신고 납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여러분 요걸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종부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수정하냐면 그게 종부세. 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정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정부 부과가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온 거 수유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거기를 동그라미 6번 내용을요. 이렇게 신고납세제도 신고납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원칙은 정부과세, 예외 신고납부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과세예요. 근데 거기서 날라온 거 수통에 버리고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된다. 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나오는데요. 종부세 대상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법인과 뭐 이렇게 개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올해 개정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택부는요. 종부세 주택부는 올해부터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합니다. 종부세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주택부는요. 근데 토지부는 똑같아요. 토지부는 종전과 똑같이 토지부는 종전과 똑같이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종부세 여러분 주택부는 올해 하여튼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토지부는 종전과 똑같이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제가 정리하는 대로 또 정리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종부세는 보시면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에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이에요. 여러분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에 별장은 제외합니다. 지방세 우리 살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 했잖아요.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잖아요.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서 먼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요거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리 대상 토지는 먼저 여러분 보시면 분리 대상 토지에 농지 007%에 해당됐던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잖아요. 농지는 요만큼씩만 지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요거 농사는 요새 대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지 목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분리대상 토지, 그래서요 어떤 게 있냐면 공장 용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조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 조율과세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공장이요, 대규모로 공장 몇 조 원 투자해서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어요. 그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 과세 했으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재산세와 비교했을 때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먼저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자, 종부세가 아닌데, 자,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자,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요, 또 별장, 금방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별장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는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없애가지고요, 최근에 취득한 조동상용 내 주택이라든가 최근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세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또 등록 문화재 주택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시험에 30회 때 나왔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는 거,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도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511페이지 설명드렸고 512페이지 여러분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 표, 여러분들이 대상인 것과 아닌 거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면 일단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로 나눠요. 자, 그래서 거주자일 때는 여러분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납세지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납세지는 여러분 봅니다. 자, 납세지는 종부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납세지는 개인인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가 달라져요. 개인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자, 집 가까운 데 볼일보라고 어디다 납부하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종부세는, 자,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를 말하는 거니까,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할 때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만약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고요. 근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국내 원천소득 발생한 장소. 자,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로요. 근데 국내 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특이하게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개인이 비거주자일 때, 개인 납세자자 비거주자일 때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마돈나가 여러분요. 마돈나가 예를 들어서 마돈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종부세 대상자가 됐을 때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도 없어요.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고 재산만 보유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관한 예외도 있다는 거. 근데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아니에요. 나오면 틀려요. 주소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비교합니다.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그리고 법인일 때는 뭐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참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납세지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추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범위. 그래서요, 우리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1세대와 관련해서요, 먼저 1세대 범위 요건을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하는데요. 예외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 그래서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자, 뭐 일정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다 그러면 요거 단독세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것은,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이거예요. 1세대 유예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이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남자가 원래 1세대 1주택, 여자가 1세대 1주택. 근데요, 혼인에 따른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뭐 과세품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이런 혜택을 안 줘요. 자, 그러면 아니 혼인에 따른 이유만으로 그렇잖아도 결혼들 안 하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3페이지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공양학에서 세대 합쳤을 때는 또 미줄입니다. 학간으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 기간이 더 길죠? 학간으로부터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각자.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간으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 자, 우리가 양도세에서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받고, 저 노부모 동거부양은 60세 이상 노부모 동거부양은 요것도 몇 년이요? 요거는 10년 이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를 받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기간이. 종부세도.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렇게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